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지금 군사 도발과 경제 협박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소련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연방 해체 등의 붕괴가 일어났듯이 중국이 결국 패배자가 될지, 아니면 도리어 세계 경제 주도 및 군사 대국으로 막 나가는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될 것인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외교 및 군사 전쟁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C19 이후에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면전의 드라마를 만나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핵무기들의 전투가 아니라 외교전, 경제전, 정보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첩보전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최악의 국가로 지정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이든지 음모이든지 간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계 질서를 횡포와 무력으로 줄 세우게 하는 제국주의로 밀어붙이고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리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미국이 C19를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이 뜬금없이 C19가 미군에서 나온 것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도 끝도 없이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생물 무기로 만든 것이다. 5G 전자파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빌 게이츠가 의도한 것이다. 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있지만 현재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출되었다 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미국은 CIA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간첩 및 비밀 조직을 상당히 체포하고 처형한 상태입니다. 중국 내 CIA 협력자가 동료의 배신으로 체포되거나 CIA의 통신망이 해킹되어서 신원이 밝혀져 처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의 엄명을 따라서 CIA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CIA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필사적으로 중국의 정보를 캐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중국의 손해배상을 하자는 국제 여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발표했고, 텍사스 20조 달러 약 24,480조 원, 플로리다 6조 달러 약 7,344조 원, 캘리포니아 8조 달러 약 9,792조 원 등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영국은 6.5조 달러, 이탈리아는 1,000억 유로, 이집트는 10조 달러 등 대만 자유15 집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1,532조 대만 달러, 약 62,705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월 말 시점에서의 손해배상액이며 C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외교 전쟁 등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각 국가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국의 국내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진행할 것이고, 최종 승소 판결 시에는 국내에 있는 중국 정부 소유의 부동산 등에 강제 집행을 하면서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C19가 안정화되면 중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수차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무역 전쟁 이후 나빠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C19로 최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C19에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있다가 77%, 없다가 23%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분명한 호재라는 거죠. 중국과의 각을 더 세우면 미국 내부에서의 국민 일치 단결을 호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중국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비밀 공작에 나섰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중국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지하는 상황이니 자신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앞장서 있는 장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미지는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거고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일요일 ABC 방송에서 C19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내 정보원 보호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 내의 스파이가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정확한 루트와 증거물을 내미는 순간에 그들의 정체는 탄로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스파이와 조직에 대해 중국 정부도 역시 추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되면 스파이의 안전 및 도주와 동시에 증거물들을 들이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발 소식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클러치 차관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왔지만 어느 분야가 중요하고 심각한 공급망인지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라면서 조만간 중국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생산지를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기업에 요청할 것이며 미국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 정부 보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당국자의 한 사람은 정부 전체에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당연히 애플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기지의 이동뿐 아니라 판매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는 집권당의 유력 의원이 호주의 피해는 중국 정부의 은폐의 원인이 있으니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중국 국영 기업이 보유한 호주 내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총리와 가까운 대형 연구기관인 헨리 잭슨 협회가 중국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중국 정부가 보유한 영국 정부 채권과 채무에서 보상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도 파리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중국 대사관이 작성한 유럽의 C19 대책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강력 항의를 하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라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이 투명했다면 세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라고 은폐 의혹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의 해명과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을 때 중국은 도리어 군사적 도발을 거듭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세계가 C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와중에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도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중국 마음대로 할 테니 덤벼볼 테면 덤벼봐라 라는 막무가내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은 난하이, 베트남은 비엔동, 필리핀은 서필리핀해, 일본은 남진하해로 각각 부르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시사구와 난사구를 각각 설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예 영토 분쟁 지역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공식화한 거죠. 또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C19에 걸려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 등 6척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C19 통제에 성공해서 작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노골적으로 자랑질을 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초긴장하도록 하는 도발을 신나게 해대고 있습니다. C19 사태로 어수선할 때 군사 대국으로 위용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니 더 얄밉게 보이는 거죠. 특히 트럼프도 국내 문제로 외부의 긴장 관계를 확대할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자꾸 불을 지피는 것은 국제 정세를 너무 불안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책임이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느냐 라는 책임론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AP통신에 의하면 중국은 초기에 전 세계로부터 마스크 등 의료 장비의 수월한 확보를 위해 사태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월 초에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출을 신속하게 제한 조치하면서 줄이고 수입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99% 확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C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가, 초기에 정확한 사실을 은폐했는가 입니다. 사실 이 비밀보고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국이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했고
도리어 마스크 등 의료 장비들을 쓸어 담는 꼼수를 부렸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책임론은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전 세계인의 비난과 퇴출이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 책임론을 연일 두들기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은 방향으로 중국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물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국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 발원지를 조사하는 국제조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를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고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4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전제로 한 국제적인 조사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조사를 언제까지 버티며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한다고 해서 중국의 책임론이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이 코로나를 숨기고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4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관세는 중국 공산당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중국과 벌이던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1년 6개월에 걸친 무역전쟁 끝에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실제로 그들은 미국산 제품을 많이 구입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이제 바이러스로 벌어진 일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방법은 비단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부채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 등의 보복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진자유TV 채널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방해 위에 뭉친 자들, 중국 빌게이츠 딥스테이트, 트럼프 곧 황천길로 보내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가 영상 중간에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말에 반박하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논리를 댓글로 달았다가 저를 비롯해 수십 개의 반대하는 대댓글이 달렸고 오늘 보니 해당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한 논리는 미국이 중국한테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를 무효화시키면 중국도 미국에 진 달러비 2조 달러는 갚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국가 단위로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는 미국이 중국에게 순수하게 빚 1조 달러 이상을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고 있다는 빚 2조 달러는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아니라 중국 일반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전 세계의 민간 영역에 지고 있는 빚입니다. 즉, 이 2조 달러가 넘는 중국 기업들의 빚을 갚지 않으면 그냥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와 거래가 그냥 끊겨버리며 중국 경제가 완전 멈춰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전혀 성질이 다른 빚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빌린 2조 달러가 넘는 외화 채무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폐는 기축통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도 미국 국가에서 빌려준 돈이 아니라 유럽, 일본, 아시아, 중동, 인도 등 할 것 없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빌려준 돈이라서 절대 중국이 갚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분위기도 강경합니다. 지난달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국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최근 톰 투겐타트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9명은 중국 연구그룹 CRG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은폐 의혹을 비롯해 대중국 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먹고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응하려는 모습이지만 역부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편에 설지 중국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은 중국에 빌린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인 5월 1일 미국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레리 커들러 위원장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미 국채 상환을 거부하는 방안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국 입장에선 이게 더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채 상환 거부 옵션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고위 관료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가진 옵션을 천명하는 효과와 함께 중국이 이후 코로나 책임을 지우려는 조치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미국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집행위원장은 중국을 향해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진상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절대로 진상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과연 중국은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냉엄한 상황을 보고도 감히 국제조사에 계속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폰 데어라이엔 EU 위원장 발원지 조사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데 이어 독일, 스웨덴, 호주 국회의원들도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외무부 장관 등이 중국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번에는 EU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군 유포설로 발원지 논란을 일으킨 후 코로나 외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팬데믹 책임을 규명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4월 16일 영국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중국과 예전 같은 비즈니스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무역만 우선순위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됐다면서 중국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세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무효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조사를 앞두고 농성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에게 무역보복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중국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직 중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 기축통화에서 모두 미국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역의 경제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수준의 경제라도 유지하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염병이 퍼지게 한 대가를 치르고 수년간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가혹한 잃어버린 30년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율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자유TV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